사람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몇 가지를 해볼 거야. 우리가 한국사는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눈다 그랬거든. 그 덩어리 이름 두 개 말해봐. 이씨, 한국사. 그래. 다시 뭐라고? 전근대사와 뭐로 나누는 거라고? 근현대사로 나누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거 나누는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 서양 기준으로. 서양 기준으로 시간축의 흐름을 네 덩어리로 나누는 거라 그랬어. 그 네 덩어리 이름 말해봐.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그렇지, 근대와 현대라 그랬거든. 다시 원래대로 이제 한번 해볼게. 이거 나누는 게 누구 기준이라고? 원래는 서양 기준이랬어. 그럼 서양 기준으로 고대와 중세에 나눠지는 계기, 중세의 시작이 뭐였어? 그렇지!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서로마의 멸망이에요. 이게 시작이야 원래는. 맞아? 그럼 여기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공무원 시험 문제라 그랬어. 한국사 공무원 시험 문제. 다시 자, 서로마 멸망이 언젠데? 376년 정도 될 거야. 370년대 정도야. 그럼 몇 세기야? 4세기. 4세기에 우리나라에 뭐 있었어? 4세기? 근초고왕이 답이었어. 이해했어? 이렇게야. 근데 봐봐,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지금 불이웃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한국사 기준으로 몇 단원이었어? 1, 2단원이요. 다시 뭐라고? 근데 우리 지금 2단원까지 다 끝내버리고 넘어오거나 아니면 조선만 가지고 잡았던 홍지는 괜찮은데 그 외에 나머지 애들, 나머지 분들 다시 한번 말할게. 우리 2단원 기준으로 챕터 4개 이름만 얘기해보자. 1챕터가 뭐였어? 대외관계요. 뭐라고? 자, 2챕터가 뭐였어? 경제요. 뭐라고? 3챕터가 뭐였어? 사회요. 뭐라고? 4챕터가 뭐였어? 문화요. 그럼 한 번만 더 가자. 자, 고대사 기준으로 나라 이름, 시대 이름 기준으로 한번 해봐. 자, 청동기 시대 나라에 뭐 있었어? 고조선. 다음이 철기시대 여러 나라. 그리고 나서 뭐 있었어? 삼국시대. 그 다음 뭐 있었어? 남북국시대. 그 다음 뭐 있었어? 고려. 그 다음 뭐 있었어? 조선 있었지. 자, 이거 기준으로 그럼 남북국의 경제, 고려의 경제, 조선의 경제, 남북국의 사회, 다음에 고려의 사회, 조선 사회, 그 다음 남북국의 문화, 고려 문화, 조선 문화. 맞아 아니야? 맞지? 이틀이었어. 맞아? 다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겁긴 뒤지게 무겁거든 이 단원. 양 진짜 많거든.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서 만약에 이 단원을 걸쳐서 들어간다고 치면 너네 대충 지금 객관식 24문제 내외가 제일 많거든 우리 학교들은. 맞지? 최대 몇 문제 나올까? 저거 2문제 너무 적고요. 아마 대충 4문제 정도 나올 거야. 몇 문제라고? 저걸 버리면 100점은 죽어도 못 맞는 건 맞는데 저기에다가 줄을 두고 학교에서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저기니까 저기다 열심히 해야지 하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다시 너네들 이건 중간고사 보고 나서 제일 기말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국영수과사라고 해볼게. 수과사 한목 특히 뭐 사회 한국사 100점이 나왔다고 치자. 근데 과학이 한 70점 나왔고 국영수가 뭐 80, 뭐 90, 뭐 70몇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이번에는 나 사회 한국사는 잘하니까 이거 좀 빼다가 여기다가 메꾸면 점수가 오르겠지? 하고 몰빵을 수학에다 하는 애들 있거든. 그러면 기말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 보통 성적 추이가 이렇게 될 거야. 한 75, 한 85, 이건 한 80, 한 10점 올랐다고 칠게. 그럼 이거 한 75, 그럼 이거 한 80, 85 이렇게 나올 거야. 무슨 소리냐? 여기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뭐야? 뭐냐고? 자는 시간 줄이고 스마트폰 하는 시간 줄이고 노는 시간 줄이고 그걸 다 갖다 수학에다 덧대려 박는 거예요. 이해했어? 지금 얘네들 다 유지해도 이 점수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이해했어? 뭐 하나 빼다가 이게 지금 나는 사회한국사에 점수를 줬지만 이게 아니라 다른 점수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것 좀 잘하니까 이거 좀 빼고 저거 해야지 하면 이게 나오냐고. 다시 너네 지금 통합사 예를 들어볼게. 통합사 100점이었어. 그러면 기말 때도 무조건 100이니?
지금 내용 자체가 어떻게 돼서 완전 다 리셋됐지. 다시 빵점에서 시작해서 올려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배경 하나 집어넣어 볼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는 뭐야? 하나 더 있지. 그렇지. 시민혁명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만들어졌다가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거다. 자, 근현대사에서부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근현대사에서부터는 교과서 구성이 이상하게 달라질 거야. 뭐가 달라지냐면 단원별로 챕터별로 세계사 내용이 2페이지 정도 나오게 될 거야. 뭐가 나온다고? 세계사 내용.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 거의 다수의 학교들은 그 세계사 내용을 시험에 안 낼게 하고 건너뛰어줬어. 근데 올해 이상하게 세계사 내용을 시험에서 내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버리진 않고 지금 자세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알겠니? 조금 해볼 거야.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발전한 나라들 첫 번째 나라 이름이 뭐야? 그렇지, 영국. 그 다음 쫓아가는 바로 다음 나라 이름 뭐야? 프랑스. 얘네가 일본이야. 이게 1차 산업혁명이기도 해. 이거 뒤따라가는 나라 대표적인 2차 산업혁명 대표 주자 나라들 독일, 러시아, 미국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나라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서양 지역의 강대 국들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 거라고? 서구열강. 서구열강은 시민혁명하고 산업혁명했어. 이게 뭘 발전시킬 거냐면 경제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출현시킬 거야. 이름 뭐라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기계를 가지고 물건을 돌리면 물건이 남아돌기 시작할 거야. 그걸 뭐라고 할 거야? 생산물. 그럼 이 잉여생산물을 강제로 갖다 뭐가 필요해지고? 땅 이름 식민지. 이 식민지는 자 땅은 유한해 무한해? 유한한데 먼저 갖다 깃발 꽂는 놈이 임자가 되니까 싸울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할 거야? 전을 펼칠 거다. 뭐라고? 그러면 이때 이 제국주의 다시 이 식민지 쟁탈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상, 이 사상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라고? 제국주의의 출현이라고 할 거야. 이때 이 제국주의 다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고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하는 사상적 기반 2개 고르세요.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다시 인호야! 네 조상님이 누구야? 원숭이야. 원숭이 새끼가 사람이 됐다. 이걸 뭐라고 한댔지? 진화론. 진화론의 가장 핵심 이론이 뭐지? 우성 DNA가 열성 DNA를 잡아먹고 우성끼리만 남아서 지금의 인간이 된 거다. 맞아? 그걸 어디다 적용시키면 된다 그랬지?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우성 사회가 열성 사회를 잡아먹고 사회 전체가 진화하는 것 또한 당연한 거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 사회 진화론. 이 사회 진화론이 뭐랑 더해진 거라고?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데? 백인이 우성이고 흑인이 열성한 인자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배울 때랑 지금 배울 때랑 달라. 한국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말할 거야. 백인 우월주의. 다시 뭐라고? 라고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는 정당화되었다. 이 제국주의가 교과서상 여기 이게 시험지 한 문제쯤 답이야 그냥. 제국주의 사상적 기반 2개 말하세요. 뭐야? 사회진화론과 백인우월주의. 이 전환이도형 문제 한 문제야. 근데 2번째 만약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거 시험에서 안 빼주면 지도를 줄 수도 있어. 뭘 준다고? 그리고 이거 어차피 문화 파트에서도 해야 돼. 우리 통합사에서도 해야 돼. 그냥 간단하게만 들어. 알겠지? 지금 세계지도 기준으로 왼쪽 유럽은 그대로 그냥 빼면 돼. 맞지? 그 밑에 있는 거 뭐였지? 아프리카 누구 거지? 잘 봐. 여기 이집트에서부터 남아공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 누구 거야? 영국 거. 여기 모로코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횡으로 그으면 누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 2개 빼고 대륙 전체가 통으로 넘어갔다. 누구한테? 유럽한테. 맞아? 그럼 그 다음 여기 지금 이제 서남아시아가 있을 건데 얘네들도 아작나고 있어. 지금 다 갈갈이 찢겨지고 있어. 그 다음 남아시아가 있을 거야. 이거 다 누구 거야? 영국 거잖아. 인도 영국 식민지였잖아. 맞아? 다시 이제 동남아시아야. 어디라고? 동남아시아 한 번만 배울 거야. 잘 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전부 다 인도 차이나 반도 이거 다 누구 거야? 프랑스 식민지. 영국에서부터 내려와서 미얀마, 말레이시아 다 누구 거야? 영국 식민지. 인도네시아 누구 거야? 네덜란드 식민지. 누구라고? 다음 필리핀 누구 거야? 미국 식민지. 그리고 누구만 독립을 유지할 거야? 태국만 독립 유지할 거야. 오케이? 그 문화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태국만 종교가 뭐야? 불교요. 왜 나머지 지금 서양 식민지 애들은 싹 다 종교가 뭐가 돼 있어? 크리스트교야. understand?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인도에서부터 넘어오는 뭐도 있을 거야? 불교와 힌두교도 있을 거고. 인도는 과거 제국 이름이 뭐였어? 무굴 제국이요. 그럼 이거 뭐였어? 이슬람이요. 그래서 뭐도 넘어올 거야? 이슬람이야. understand? 이렇게 연결될 거야. 그럼 다시 아메리카야. 미국하고 캐나다 원래 누구 식민지였어? 영국 식민지였는데 독립했지? 맞아?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다 누구 식민지였어? 포르투갈, 에스파냐요. 맞지? 그리고 오세아니아야 이제. 자, 호주랑 뉴질랜드 다 누구 식민지야? 영국 식민지요. 봐봐. 이게 1700년대와 1800년대 모습이에요. 언제라고? 1700, 1800. 그럼 중요한 거야. 제일 마지막까지 식민지 안 당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안 뚫린 동네 이름 뭐야 지금? 하나 남았어. 니네 동네야. 니네 동네야 하와이야. 또 하와이 사람이냐? 그래! 우리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안 뚫리고 있는 동네 이름 니네 나라! 동아시아. 다시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고 잠깐만 나중에 필기할 때 요게 하나고 여기가 하나야. 알겠지? 그럼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19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 제목이 이거야. 제목이 뭐라고? 1800년대까지 아직 안 뚫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동아시아인데 이렇게 동아시아는 유럽 애들이 함부로 못 건드렸어. 못 건드렸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중국이요. 중국 당시 나라 이름은? 청나라야.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줄게. 이때 180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약 10억 추정이에요. 얼마라고? 그중 청나라 인구가 2억이 넘어요. 얼마라고? 그러니까 청나라를 강대국이었던 영국조차도 함부로 못 건드렸다요. 처음에는. understand? 근데 봐봐. 29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단 첫 번째 조선. 우리나라요. 19세기 말이 언제야? 1800년대잖아. 1800년대 조선 뭐하고 놀았어요? 세. 그래. 세도정치 360년으로 마탱이가 가고 있다. 첫 번째. 맞아? 그리고 이 세도정치가 끝나게 되는 거 왕 이름 누구 때문이야? 고종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고종이 왕으로 즉위한 게 언제를 했어? 1863년이요. 누구라고? 고종. 몇 년이라고? 1863년. 고종이 즉위했을 때 고종이 몇 살이라고? 12살이요. 몇 살이라고? 그럼 12살에 고종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중요한 거야. 이거 좀 어려워. 앞에 봐 그냥 낙서니까. 철종이 아들 없이 죽었어. 이때 집권 세력 원래 이름 뭐였어? 안동김씨요. 맞지? 그리고 이 안동김씨 맞짱 뜨고 있던 게 원래 누구였어? 풍양조씨요. 풍양조씨 아줌마가 당시 왕실 제일 우더른 아줌마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대왕 대비 조씨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 안동김씨들은 똑똑한 왕족은 다 찾아서 죽였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똑똑한 왕족이었던 흥선군이라는 사람이 바보 멍충이인 척하고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데뷔마마 아줌마랑 친하게 지낸 거야. 그래서 결론 철종이 죽었을 때 이건 잘 알아도 왕실 제일 우더른 아줌마 보통은 데뷔마마야.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권한을 가져. 몇 가지라고? 두 가지. 그중 첫 번째 권한 왕이 후계자 없이 죽었을 때 후계자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자기랑 친했던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이가 똑똑하니까 내 아들 삼을래. 그리고 양아들로 삼아버린 거야. 뭐라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고종은 흥선군 아들이 아니야. 풍양조씨 아줌마 아들이야. 이해했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양아들로 삼아서 왕을 삼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권한이 발동돼. 왕이 어릴 경우 뭐라고? 대신 정치할 권리. 그걸 원래 요거는 섭정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섭정. 근데 이 섭정을 왕실 여자들이 할 경우 우리나라 용어로는 수염청정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수렴청정을 처음 시작했던 풍량조씨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 왕의 친아빠가 살아있는데 굳이 여자가 정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왕 아빠 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야. 내가 좋게? 이때 중요해. 왕의 아들이 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왕족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 왕족에게는 왕의 친아빠잖아. 그래서 극상칭의 호칭을 줘. 그 호칭 이름이 대원군이야. 조선의 대원군은 3명 있어. 3명 중 살아있는 상태로 대원군이 된 건 이 사람 한 명이야. 그 아저씨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홍선 대원군의 집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 좋게?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설명할 내용은 여기 파트에 있었어. 경제 파트, 조선 후기 경제. 내가 이 얘기했거든. 조선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 조선 모두 유교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이 뭐는 허용 안 했지? 공무역은 허용한다. 일종의 조공무역 형태였다. 맞지? 근데 개인 간의 무역인 사무역은 어떻게 했다? 표면적으로 법적으로는 금지했었다라 그랬잖아. 맞아? 근데 조선 후기 때부터는 그냥 밀무역 형태인데 봐줬다 정도였잖아. 맞아? 그게 일로 연결될 거야. 청나라와 일본 강제 개항. 다시 뭐라고? 청나라랑 일본이랑 조선은 전부 다 국가 간의 무역만 허용한다 그랬어. 근데 차이점은 하나 있어. 청나라는 광저우라고 하는 항구 한 군데서는 무역을 하게 해줬어. 어디라고? 광저우. 그리고 거기서 지정된 상인, 공행이라는 상인들하고만 무역하게 만들어졌어. 오케이? 마찬가지 일본도 나가사키라고 하는 항구 하나는 열어놨었어. 조선은 다 닫아놨는데 얘네 둘 다 하나씩은 열어놓은 상태긴 해. 오케이? 근데 서양 애들이 와서 항구 한 개 말고 여러 개 주세요. 한 개로는 막 식사 안 되겠어요. 라고 하고 강제로 두들겨 부셔서 항구를 열게 만들 거야. 그 이벤트 이름 2개 말해. 청나라는 뭐 있지?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이 있지.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1차 아편전쟁의 결과 약속 이름이 뭐였지?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올 거야. 난징조약. 다시 뭐라고? 그 난징조약에서 2가지만 알면 돼. 5개 항구 계약. 뭐라고? 그리고 홍콩 알량. 뭐라고? 이거 누구랑 한 거라고? 영국이랑. 누구랑 했다고? 다음 2차 아편전쟁 결과 텐진 조약과 그다음 베이징 조약이 있는데 텐진 조약은 영국 프랑스랑 맺은 거고 10개 항구 추가 계약. 몇 개라고? 10개. 그리고 크리스티교 포구의 허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학교에서 내진 않을 거야. 난징 조약만 할 거야 아마. 근데 베이징 조약은 해야 돼. 뭔 한다고? 그림이 이거야.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가 파이팅 했는데 청나라가 졌다. 항복하기 싫다. 개쪽이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니네들이 화해해 라고 한마디 해주는 그 결과가 뭐였다? 그렇지!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걸 왜 한국사에서 배우는 거야? 잘 봐. 이걸 한국의 입장에서 설명해. 그렇지! 조선이 러시아랑 국경을 맞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당시 지금 대장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흥선대원군 아조씨는 통박을 굴렸다.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다. 직업이 뭐였다? 이 선교사들을 불러다가 프랑스랑 동맹 맺게 도와주세요. 그럼 크리스티가 믿게 해줄게요 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뭐라고 짓거렸다. 나는 정치 몰라. 나는 종교인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 이게 뭐였지? 병인박해로 이어지는 계기잖아. 이해했어?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계사적 배경이 있어야만 조선이 움직일 거야. 알겠어? 중요한 거야. 그럼 다시 일본도 강제로 항구 10개 만들 거야. 누가 했어 이거는? 미국이 했지. 이게 미일 화친조약 54년. 미일 수호통상조약 58년. 이걸 왜 배우는지 이제 보여줄 거야. 미일 화친조약 지금 페리제독 저 친구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나가사키항구 와가지고 포위하고 대포를 존나 쏴서 부시면서 문 열어줄래 뒤질래 하고 협박했어. 이걸 자
군함 뭐라고? 에 있는 함포를 쏴서 협박한 외교. 그래서 포함 외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그리고 이 포함 외교를 54년에 당했던 걸 그대로 따라해 1876년 강화도조약. 원인은 운요 사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배웠던 거 갖다가 쓸 거야. 맞아? 그러면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은 포함 외교이다. O야 X야? O. 일본이 당했던 거다. O야 X야? O. 이해했어? 이거 연결하는 거야. 마찬가지 미일소 통상조약. 자, 치해법권. 최애국배우. 무관세. 협정관세라고 할 건데, 자, 이것도 거의 다 어때?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당했던 그대로요. 결론은 일본이 지들이 당했던 거 그대로 우리한테 써먹었다. 맞아 아니야? 맞죠?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가자. 강제 개항을 당한 청나라와 일본은 강제 개항 당하고 그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었어? 아니면 뭔가 노력을 했어? 노력을 했지. 그 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근대화 운동이야. 다시 뭐라고? 다시 지금 아까 문명을 가지고 있던 땅덩어리들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는 서양의 침략 속에서 우리도 발전해서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가 되자라는 운동을 할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근대화 운동. 뭐라고 한다고? 그리고 자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 대표적인 거 이름 뭐 있다 그랬어? 양무운동. 정확하게는 양무운동, 변법제강운동, 신해운동 다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볼 거야. 알겠어?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중국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지? 중체. 서양의 기술만 수용한다고 했지? 서용. 그럼 이 중체 서용에서 서양의 기술 뭘 수용했는데? 무기공장이요. 그래서 교과서 사진에 금릉 기기국이라고 하는 사진이 나올 거야. 이걸 그대로 배우다가 우리도 만들 거야. 기기창. 뭐 만든다고? 기기창. 기기창이 뭐였어? 근대식 무기공장이요. 뭐였다고? 그럼 다시 청나라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이 금릉 기기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기기창을 만들었다. O야 X야? O가 돼요. 이해했어? 다시 일본도 할 거야. 일본은 뭐 했지? 그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기본적으로 누가 주도했다 그랬지? 사무라이. 무사계급이요. 플러스 지식인들이요. 뭐라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반쪽짜리에서 다 갈아엎었어. 다 갈아엎는 날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댔어? 문명을 개화하자는 이론이요. 그럼 다시 근대화되려면 뭐랑 뭐 해야 된댔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자, 양무운동은 시민혁명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안 한 거지. 뭐는 했어? 산업혁명은 한 거야. 반쪽짜리. 다시 메이지 유신은 시민혁명 한 거야. 왜? 기존 권력 세력인 에도 막부를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근대식 의회를 설립하고 입헌혁명까지 나중에 할 거거든. 이해했어? 시민혁명 한 거야 지금 거의. 오케이? 그리고 산업혁명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봐봐. 우리는 알고 있어. 메이지 유신이 좋은 거야? 양무운동이 좋은 거야? 메이지가 좋은 거지. 누가 양무니? 저런 애들 때문에 조선이 망한 거야. 배우고도 모르잖아 지금. 다시 그러면 당시 우리 조상님들은 둘 중에 뭐가 좋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따라갈 거야. 양무운동 따라가자. 우리나라에서 누구였어? 온건기아파. 뭐라고? 라는 사람들은 이거 따라가자고 할 거야. 반대로 메이지 유신 따라가자. 누구였어? 급진기아파. 그래서 급진기아파가 밥상 엎어버리고 혁명을 일으킬 거야. 그 사건 이름 뭐였지? 갑신정변이에요. 뭐라고? 봐봐. 이어질 거야. 언더스탠? 결론. 자, 만약에 서양 여기 지금 세계사 내용을 시험에 두 문제를 낸다면 첫 번째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고? 제국주의 자체예요. 뭐라고? 그래서 제국주의 기반 사상 이름 두 개 뭐라고? 사회진화론과 백인노을주의. 두 번째 문제 난이도를 높인다면 강제개항 자체예요. 뭐라고? 그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보통 근대화운동에서 나올 거야. 청나라의 근대화운동 뭐라고? 양무운동. 일본의 근대화운동 뭐라고? 메이지 유신. 이해했어? 그래서 최대 세 문제, 보통 두 문제. 최저는 한 문제.
최저 한 문제일 경우 이 근대화 운동이 시험이에요. 언더스탠? 여기까지 됐어? 사진 찍어. 그래서 내가 준 워크북도 첫 번째 장에 지금 제국주의하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야. 맞지? 교과서 자체가 구성이 그러니까요. 됐니? 됐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청나라도 뚫렸어. 일본도 뚫렸어. 서양 애들이 막 들어왔어. 들어와서 전부 다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식민지 만들려고 하고 있어. 맞아? 그러면 우리 조선은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맞아? 식민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쑤시고 들어온 나라들이 있는 거야 지금. 맞아 아니야? 그거 막아야 돼 지금. 다시 이 시대를 뭐라고 이름 붙일 거라고? 구한말이라고 이름 붙일 거야. 뭐라고 붙일 거라고? 구한말. 구한말이란 용어 자체는 옛날 용어야. 지금 쓰면 원래는 안 돼. 그래서 교과서에 구한말의 단어는 없어. 근데 이 시대를 지칭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 봐봐. 대한제국 시기라고 하면 그건 뭐야? 1890년대 이후 얘기밖에 안 돼. 그 앞에 걸 못 물어. 이해했지? 그렇다고 해서 조선말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럼 대한제국이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그냥 구한말이라는 옛날 용어를 끌고 올 수밖에 없어. 알겠어? 3단원 제목을 그냥 뭐라고 보는 게 제일 쉽다고? 구한말. 뭐라고 한다고? 구한말.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 더 반증하자. 우리 사건 흐름 같은 거 외우는 거 되게 중요했잖아.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 공부할 때 뼈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다시 고려의 뼈대는 어떻게 외웠었지? 귀족 이름 해봐. 지방호족, 선벌귀족, 무신여권, 법문세족, 신진사대부. 이 뼈대가 있어야 여기서 봐봐. 묘청 어디로 가야 돼? 문벌. 다음에 최후 어디로 가야 돼? 무신. 다음에 몽골 어디로 가야 돼? 무신. 다음 거란 어디로 가야 돼? 지방호족. 이렇게 흐름을 잡았잖아. 그럼 두 번째 조선은 어떻게 잡았더라? 왕 이름 해봐. 태정태세문단세 예성. 다음 연중인명 사화. 그 다음 성광인여 양난. 다음에 현숙경영정 후기이자 빙당. 맞아? 순원철 세도. 이렇게 잡았잖아 뼈대를. 이런 것처럼 3단원도 뼈대를 잡아줘야 돼. 3단원은 자 숫자값부터 해볼게. 시작이 언제랬어? 누가 왕이 됐을 때였어? 고종이 왕으로 즉위했던 시점이 언제랬어? 1863년이랬지. 에서부터 구한말이 끝나는 시점 숫자값 말해봐. 이거 대답부터 뼈대충 한다. 1910년 뭐였지? 한일 병합 조약이 맺어지는 1910년이야. 맞아? 그럼 다시 여기서 한번 더 해볼게. 이건 이제 낯서기도 한데 외우기도 해야 돼. 제일 중요한 숫자 몇 개는 내가 외우라 그랬어. 첫 번째가 지금 주어진 거야.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반 정도 뺏겼다. 뭐였지? 그렇지. 을사늑야. 몇 년이었지? 905년. 다음 일본한테 나라 다 뺏겼다. 뭐였지? 한일 평화 조약 1910년. 그러면 나라 찾았다. 뭐였지? 광복 언제지? 1945년 8월. 좋았어. 배워야 이래서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니네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 뭐야? 대한민국. 언제 만들었지? 1948년. 그렇지. 15일. 근데 언제 터졌지? 1950년 6.25 전쟁. 맞아?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어디까지 배워야 되지? 그럼 하나 나타났어. 1905년과 10년으로 만들어진 여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저 역사 이름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1910년부터 45년까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일제강점기 몇 년치? 30년. 일제치야 36년. 고유명사라고. 35년 아니에요? 네 손가락 있지? 10개 펴봐. 아예 4. 펴봐! 저 거기서부터
10, 11, 12, 13, 14 해가지고 45까지 세봐. 쟤 다 셀 때까지 우리는 이거 할게. 좀 광복 이후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역사야. 맞아? 다시 봐봐. 그러면 부한말이 한국사 1의 3단원이야. 맞아? 그럼 일제강점기가 한국사 2의 1단원이야. 대한민국 역사는 한국사 2의 2, 3단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나타났어. 6개 단원 중 4개 단원이 뭐야? 근현대사야. 다시 고등에서는 전근대사가 아니라 뭐에 집중한다고? 근현대사야. 근데 이 근현대사 중학교 때 배운 적이 거의 없다고요. 맞아? 그래서 노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좀 집중 많이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부한말은 지금 약 몇 년치 역사야? 대략 몇 년치 역사야? 50년치 역사야. 다시 전근대사는 몇 년치 역사였어? 4,300년치 역사야. 뭐라고? 그러면 4,300년치 역사에서는 띄엄띄엄 하나씩이었지. 근데 이제는 50년치지. 그럼 여기서 봐봐. 어떤 중요한 거야? 두 가지 핵심이 될 거야. 사건이 존나 많아. 이번 시험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럼 그 사건에 대한 보통 뭘 할 거야? 원인과 경과와 결과와 이때 당시 사람들의 주장과 이 사건에 대한 의의, 한계점 이런 걸로 구성될 거야. Understand? 사건 하나가 되게 자세하게 봐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래서 인물 자체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더 나올 수도 있고 사람 이름 때문에 환장 파티가 열릴 거야. Understand? 이번 시험은 그래서 중간고사랑 완전히 경향이 달라져.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다시 구한말도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배웠던 것처럼 뼈대를 잡아야 된다 그랬어. 이 뼈대는 어떻게 잡으면 된다 그랬어? 방학 때 배웠던 사람들 어떻게 잡으면 돼? 그렇지. 몇 년 단위로 끊으면 된댔어? 10년 단위로 5개 끊으면 돼. 뭐라고? 그래서 뼈대부터 만드는 거야. 일단 첫 번째 1860년대에 키워드는 누구다? 흥선대원군이다. 누구라고요? 흥선대원군의 두 가지로 잡을 거야. 첫 번째 뭐 한다? 대내개혁이요. 뭐라고? 여기서도 한 번 더 흥선대원군의 대내개혁은 3단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1단원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삼정의 문란 개혁 있잖아. 경복궁 중건한 거 이거. 근데 이걸 3단원이랑 같이 붙여서 공부하려고 빼주고 시험 본 학교가 있는 거고 그냥 1단원 안에 있으니까 다 갖다 집어넣은 학교가 있는 것 뿐이야. Understand? 다음 대외 정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거 오늘 공부할 내용이야. 통상하고 수교하는 걸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할 거야. 다시 일단 기본 키워드 1860년대는 누구라고? 흥선대원군. 뭐랑 뭐가 있다고? 대내개혁과 대외정책. 대외정책 이름이 뭐라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 다시 따라 말하면서 이 자리에서 외워버려야 돼.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1870년대는 다시 고종의 왕이었을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지? 12살. 그럼 고종이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아빠랑 친하게 지냈어? 아빠 쌩까 됐어?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고종의 친정. 뭐라고? 그러면 아빠가 했던 정책 그대로 가야 돼? 반대되는 정책을 해야 돼? 그래서 항구를 열어버린다. 그걸 뭐라고 했지? 그래서 개항기 혹은 개항이라는 키워드를 줬었지. 그리고 우리가 항구를 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 뭐라 그랬어? 아까 이름 가르쳐줬는데 강화도 조약이요. 뭐라고? 강화도 조약 몇 년이었지? 바로 76년이야. 다시 우리가 진짜 70년대 강화도 조약 하나만 배울 거야? 아니었잖아. 개항의 배경도 해야 되고 통상교화론의 대두도 해야 되고 일본과의 외교 마찰도 해야 되고 강화도 조약도 해야 되고 강화도 조약의 심화였던 부속 조약과 수호조교 불호까지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강화도 조약만 뼈대에 넣어주는 거야. 이건 외워야 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럼 다시 3번 항구 열어서 이제 모두 열어야 돼. 80년대 모두 열어야 돼. 문화도 열어야지. 그래서 개화. 근데 국가가 주도할 거라서 개화 정책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개화 정책에도 내용 존나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 하나 나눠야 된다.
서양과도 문 열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뭐라고? 조미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여기에 있어요. 개화정책의 조미수호 통상조약 여기 있어.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이제부터는 서양과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리고 서양이 그리고 청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이제 안다. 아니까 우리도 발전하자고 주장할 거다. 맞아?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나눴었지. 뭐라고 했었지 내가? 근대화 운동 1 이라고 나눴었어. 원래는 근대화 운동이라고 주제를 묶어버리면 8, 90년대로 통째로 와버려.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져.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자의적으로 연대별로 끄는 거고 근대화 운동 1과 2를 나눠주는 거야. 다시 근대화 운동 1의 원래 대표적인 사건 내가 4개 가르쳐줬어. 첫 번째 뭐였지? 그렇지. 이모곤란. 그 다음에 뭐였지 원래? 개화파 분화. 그 다음에 뭐였지? 갑신정변. 그 다음에 뭐였지? 거문도 사건이요. 근데 지금은 제일 전환이도로 2개만 넣어줄 거야. 다시 이모곤란 82년 사건, 갑신정변 84년 사건 이렇게만 넣어줄 거야. Understand? 다음 본격적인 근대화 운동은 1890년대요. 언제라고?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근대화 운동 2 뭐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세분화하면 사건이 졸라게 많은데 전환이도로 잡을 때 이렇게만 하자. 자, 봐봐.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뭐라고? 이모곤란. 젊은 신하들도 들고 일어났다 뭐라고? 갑신정변. 백성들도 통째로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 정부를 움직여서 정부주도 최초의 개혁. 가보게요. 지금은 이거 2개만 넣어줄게. 오케이? 근데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더라 원래? 동학농민운동. 가보게요. 삼국간섭, 아관파천,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다음 뭐야? 아관파천? 내가 뭐 꼬였는데 아관파천 앞에서 했냐 내가? 안 한 거 같은데?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광무개혁 맞네? 11개. 벌써 11개잖아. 근데 동학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 1차, 2차로 나누고 순서 맞추기 하면은 18개에서 20개가 넘어갈 거야? 사건이.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지금. 그리고 자 제일 중요한 거 5번째 1901년부터 10년까지 실제로 일본한테 이제 국가의 권리를 빼앗길 거야. 국권 피탈. 뭐라고? 여기도 국권 피탈도 사건은 몇 개 있어? 14개요. 이건 그냥 따라 말해봐. 첫 번째부터 러일 전쟁,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가스라트 포트베리아, 제2차 역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을사늑야, 헤이그 특사 사건, 고종강대 퇴위,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 사법권 박탈, 경찰권 박탈, 한일병합 조약. 몇 개야? 14개.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사건에 원인, 경과, 결과, 주자, 의의, 한계점, 인물. 다시 지금 내가 배열한 것만 해도 니네 시험범에서 이런 사건 대충 45개 정도로 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어디가 누구고 어디가 뭔지 아예 모르게 돼. 잘못 공부하면. 그래서 조금 첫 번째 수업에서 제일 중요해. 이건 그냥 이해 못하겠으면 통째로 외운 상태로 공부 시작해야 돼. 저것도 안 외워진 상태면 진짜 엉망진창 될 거야. 알겠어? 저게 못 외워진 상태로 아이친도 나갈 수가 없어 그냥. 알겠니? 다시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을사늑약 언제야? 1, 2, 3, 4 중에 언제야?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로 핵심적인 거 여기다 2개 넣어주는 거야. 을사늑야 05년. 다음 한일병합조약 1910년 이렇게요. 이해했어요? 여기 다시 말할게. 이거 5개 뼈대는 백지시험으로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진 상태여야 공부할 수 있어요. 알겠어? 이거 안 외워진 상태면은 한국사 수업 나가도 소용없어요. 알겠어? 다시 자 갑신정변 언제야? 80년대. 네,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 알겠어? 자 이모곤란 언제야? 80년대. 동학농민운동 언제야? 90년대.
가보기역 언제야? 90년대. 흥선대학은 언제야? 60년대. 강화도지역 언제야? 70년대. 70년대 키워드 뭐야? 개항. 80년대 키워드는 뭐야? 개화. 90년대 키워드는 뭐야? 근대화. 1901년부터 키워드는 뭐야? 국권비탈.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특권 드리면 나와야 돼. 태정태세 문단태 하듯이. 다시 우리 조선 공부할 때 태정태세 문단태 왕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었어? 절대 불가능했지. 그거 하면 됐어 안 됐어? 안 되는 거였죠 원래. 맞아? 똑같아. 이 틀 못 외우면 시험 못 봐. 알겠어요? 살짝.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고 써져 있는 거 있지? 저것도 아까 혹시 속으로 대답 못했던 사람들 사진 찍어. 저거 초등학생도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정이 34년하고로 몇 개월 걸려요? 아니 저거 정확하게 끊으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냥 대충 우리가 10, 11, 12, 13, 14, 15 해가지고 45까지 하면 그냥 36이니까 36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간단하게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끔찍하게 당했어. 야 과소해야 돼? 과다해야 돼? 최대한 크게 그렇지. 최대한 크게 해야지. 그럼 34년 2개월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 36년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 50년.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나 이거 이제 지워도 되지? 쉬는 시간 주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배경이 되는 사건 몇 개 있어요? 2개. 6개요. 몇 개라고? 다시 그 6개 사건 계열만 여기다 먼저 해놓고 있다가 수업 나갈 거거든. 자 그냥 같이 따라해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육, 오페르트 도구 사건, 신미양육, 다음 척합이. 자 요렇게거든. 이따가 이거 하나씩 다 나갈 거거든. 근데 이거 사건 외운 상태로 공부하는 거랑 모르는 상태로 그냥 보면서 하는 거랑 달라가지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 주고 끝났을 때 내가 이거 2개를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통상수교 거부정책 사건 6개만 해봐. 읽어. 이렇게 쉬는 시간까지 딱 대답할 때 툭 건드리면 딱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은 뒤지는 거야. 알겠냐? 대답을 안 하네 저기. 이노야. 네. 알겠어? 네. 라고 시영이한테도 전해. 외워야 돼. 외운 상태로 할 거야. 그리고 저기 앞에 것도 같이 가는 거야. 최소한 제목 정도 외워야 돼. 민지야. 60년대 키워드 뭐라고? 흥선대원군. 따라해. 뭐라고? 흥선대원군 70년대 개항. 따라해 빨리. 뭐라고? 개항. 80년대 개화정책 근대화운동 1. 다시 뭐라고? 근대화운동 1. 90년대 근대화운동 2. 1901년 국권비탈. 이 정도는 딱 나와야 돼. 그 이상 외우라고는 안 되는데 저 정도는 외워야 돼. 알겠어? 오케이? 외워. 대신에 15분 줄게.